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공복혈당은 70에서 100mg입니다. 이 수치가 초과한 경우 당뇨병으로 판정합니다. 치주질환은 당뇨병의 6번째 합병증이라고 알려질 만큼 당뇨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치주질환이 3배 정도 많이 나타납니다. 치주질환도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주질환으로 발생한 구강 내 세균 독소, 염증성 매개물질 등이 혈관에 전달되면 인슐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켜 당뇨병 환자의 혈당치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거나 혈전을 형성하는 등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관여하기도 하며 실제 다양한 역학조사를 통해 치주질환이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치주질환 치료와 예방은 구강 건강의 개선뿐만 아니라 전신질환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다량의 포도당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 중에 하나로 치주의 혈류 감소, 치조골 흡수, 치주염증, 치석, 치아 동요 증가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BHS 뉴스 박소영 기자입니다. 또 다른 전신질환인 고혈압 역시 치주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네, 박소영 기자입니다. 고혈압과 치주질환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영국 UCL 이스트맨 치과 연구소가 스페인 UIC 치의학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과 무관하게 치주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 발병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주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수축기 혈압 수치가 140ml/Hg 이상으로 높을 확률이 각각 14%와 7%로 치주질환 환자에게 고혈압이 나타날 위험이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활동성 치주염증이 있으면 수축기 혈압이 더 높았으며 치주질환 환자의 약 50% 대조군 중 42%가 고혈압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혈압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치주균이 잇몸을 손상시키고 고혈압 등 전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치주질환과 혈압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고혈압 발병 훨씬 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구강병원균과 그 독소는 전신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해 치주질환을 앓을 시 정상적인 대비 전신질환 발병 확률은 뇌졸중은 2.8배이며 만성폐질환 1.2배, 심장질환은 2.7배, 조산저체중환은 7배, 심혈관 질환은 2.7배, 심해는 1.2배로 높아집니다.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조세린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소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전신질환이 치주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연구에서 구강 질환과 전신 질환과의 연관성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구강에는 774종 이상의 다양한 세균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 유익균보다 유해균들이 더 많이 증식하게 되면서 각종 구강 질환과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구강 핵심 유해균이 진질환에 쓰는 뇌 장관을 통해서 장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잇몸 주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치주낭 틈새로 혈관에 따라서 뇌를 포함해서 온몸을 순환하면서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또 치매라든지 또는 대장암이라든지 각종 암과의 그런 연관성이 아주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본인에게 이러한 전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인에게 이러한 전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박가영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강검사로서 간단하게 구강 진단하는 것 말고도 구강유해균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강유해균 검사는 타액을 채취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분석해 개인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치주질환,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의 유전자를 검출하여 종류와 양을 분석하여 적절한 구강위생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강질환 분석 서비스입니다. 구강 유해균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치과에 방문하여 고객 상담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제안하여 구강유해균 검사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0초 동안 강하게 갑을 후 수직 용기에 받아주세요. 채취한 타액을 검사 및 분석을 합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결과지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가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상세 결과를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지속적인 구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3시간 이내에 구강청결제, 헥사메딘 등의 가글과 2주 이내에 항생제를 복용하였을 경우 검사가 불가하오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 주의사항을 유의해 검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구강미생물 검사 결과입니다. 검체는 타액을 채취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푸소박테리움 유클레아툼은 구강 내 고위험군의 가규 역할을 하여 다른 병원성 미생물을 확산시키고 치석 형성을 유도하는 병원균이며 2차 감염 시 조산, 임신중독증, 자궁내 감염, 심내막염 등을 유발하는 위험균입니다. 포필로모나스 진지발리스는 구강 내 잇몸의 혈관을 파괴시켜 염증 및 치조골 파괴를 유발하는 병원균으로서 2차 감염 시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등을 유발합니다. 트레포네마 덴티콜라는 구강 내 유해인제 생성을 유도하고 치주염을 유발하는 병원균으로 2차 감염 시 당뇨, 고혈압, 매독 등을 유발합니다. 터널렐라 포시티아는 구강 내 상피세포에 침투하여 조직을 파괴 후 치면세균막을 형성하는 병원균으로서 2차 감염 시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증,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는 위험균입니다. 캄피로박터 레투스는 구강 내 치주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치주낭 및 치근막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균으로서 2차 감염 시 발열 및 두통, 근육통, 당뇨, 자연유산,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위험균입니다. 프레보텔라 인터미디아는 구강 내 치주염 중에서 호르몬 관련성 치주염 및 복합 감염을 유발하는 병원균으로서 2차 감염 시 당뇨,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질환, 세균성 질염 등을 유발하는 위험균입니다. 실제 당뇨병으로 치아를 모두 잃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을 경험한 박모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셨나요? 예전에는 치아 상태가 좋았는데 당뇨가 점점 심해지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너무 아팠어요. 그러더니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치아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와 반대로 치주질환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한 환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셨나요? 예전부터 잇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치주질환 판정을 받았어요. 그 후에 고지혈증이랑 고혈압 같은 성인병 진단을 받아 약을 먹었었고 당뇨병까지 진단을 받았어요. 이러한 전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세린 교수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고혈압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발병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고 정상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이 필요한데요. 소금 섭취량을 2mg 이하로 줄이는 저염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더불어 채소 섭취를 늘리고 지방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과일, 채소, 식이섬유 섭취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과 채소에 있는 포타슘 섭취가 부족해도 혈압이 높아지므로 섭취하여 혈압을 낮추고 식이섬유도 섭취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 뛰기, 빠르게 걷기 등 유산소 운동을 매일 적어도 30분간 실천해서 혈압을 낮추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이상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정상 혈압 때는 2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예방은 발생 시기를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요. 특히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서 가능한 정상 혈당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과 체중 관리 등으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운동에 따른 체중 감량에 의한 혈당 조절뿐 아니라 운동 자체로 독립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무릎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중이 직접 실리지 않는 수영이나 자전거 등을 추천을 하며 과체중인 사람은 달리기 등의 체중이 실린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DH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